지난달 14일 한국경제신문의 자회사인 한국경제닷컴이 이 사건을 처음 보도한 후 다른 매체들도 같은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이 기사는 포털 다음에서 많이 본 뉴스 1위에 오를 정도로 화제를 끌었습니다. 확인 절차를 거쳤다면 가짜 뉴스라는 걸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In the footage, there was a truck. I think there was a very small pickup truck. So I checked the number plate, and then I saw that the number plate was not Ghanaian. The number plate it was not of a Ghanaian registration. So then I knew that that information was not actually from Ghana. 케밥을 팔아서 150억 원을 번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 8년 만에 케밥을 팔아서 150억 원을 벌 수 있으면 저도 가나에서 케밥을 팔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보통 케밥 하나의 단가가 얼마 정도인 거예요? 500원이라고 이제 네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500원짜리 케밥을 팔아서 150억 원을 번다. 이런 이제 외신 기사를 봤을 때 이걸 한 번만 의심을 해봤으면 이런 기사는 나오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네. 관행적인 패턴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는 아까 말씀 주셨듯이 뉴스의 출처의 신빙성을 확인하지 말라는 것이죠. 사실의 여부도 체크하지 말라. 이러한 것이 사실은 생산의 방식인 것 같아요. 그 두 번째 어떤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방식은 무엇이냐면 장르 전환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규범이나 원칙에 의한 저널리즘적인 기사가 아니라 소설, 드라마 이러한 어떤 스토리텔링 기법으로 기사를 작성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굉장히 말초 자극을, 강박을 자극하는 단어, 그 표현들을 헤드라인으로 구성을 한다는 것입니다. 네. 이러한 세 가지 방식으로 국제뉴스가 생산되는 것이 이제는 잘못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 하나의 뉴스 생산하는 패턴이고 관행이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요. 이렇게 조회수를 노린 무분별한 외신 받아쓰기 기사로 애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 예로요. 지난달 16일 뉴스통신사 뉴스원이요. 터키 유력 일간지 데일리사바를 인용해서 보도한 내용이었는데요. 터키 여행 한국인 남성, 함께 간 여성 성고문, 징역 46년 구형 이런 기사를 실었는데 이 기사 내용 자체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기사에 사용된 사진이 무단 도용됐다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 1차적으로 현지 언론 매체가 이 사건을 보도하면서 전혀 관계없는 한국인 일반 남성 여성 사진을 도용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오보가 발생을 했는데요. 네. 이제 국내 매체인 뉴스원이 이 기사를 인용 보도하면서 사진까지 이제 보도를 그대로. 같이 해버렸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언론사들이 이제 받아쓰기 하면서 오보가 확대 재생산됐고요. 아이고. 국내 매체들은 모자이크를 하긴 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그냥 솔직히 이렇게 모자이크나 블러 처리하면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냥 단번에 그냥 전국으로 다 알아보더라고요. 친구들이나 아니면 후배들, 선배들까지 다. 오보를 낸 기자들로부터 연락이 없었던 것은 물론 연락을 해보려고 해도 불가능했습니다. 직접 쓴 사람이랑 통화를 하신 적은 있으신가요? 한 번도 없어요. 일단 전화를 하면은 기자의 번호를 알려줄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과를 받은 적은 한 번도 없는 거죠? 네, 한 번도. 한 번도 안 했어요. 사람들이 봤을 땐 내가 범인이다라고 확신을 할 거 아니에요. 제가 한 게 아닌데 왜 욕먹고 있지라는. 제가 생각하는 기자는 정확한 정보 전달을 하는 기자죠. 기자님이 말씀하시면 저런 일이 있구나 하고 믿을 수가 있고. 근데 지금은 믿지 못하니까 그냥 저것도 하나의 직업이고 어떤 기사를 보고 믿어야 하나. 이쯤에서 제일 궁금해지는 게요. 이런 식의 국제 뉴스는 기사를 대체 누가 쓰고 있는가 하는 점인데요. 사실 선정적인 기사는 인터넷 뉴스 올 기자들이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파원이나 국제부 소속 기자들에게 확인 없이 기사를 쓰라고 하면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많은 언론사들이 인터넷 뉴스부는 담당 기자를 아예 따로 뽑거나 에디터라든지 AD라든지 기자가 아닌 담당자를 뽑아서 기사를 쓰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한 신문사 인터넷 뉴스부 기자에게 물어보니 인터넷 뉴스부는 확인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인식이 아예 없어가지고 아무도 지적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말했습니다. 일반 취재 부서에 있다가 인터넷 뉴스부에 간 기자의 경우에도 자연스럽게 그 부서 분위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국내 기사를 쓸 때는 한 문장 한 문장 쓸 때마다
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걱정이나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다는 책임감이 드는데 온라인 뉴스부에서 국제 뉴스를 보도할 때는 그런 책임감이 전혀 들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네, 이현준 기자님의 분석 기사에서 하나 기사를 쓴 기자의 어떤 개인 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언론사가 제공하는. 네. 거기에 들어갔더니 1시간에 그 기자분이 2-3개의 기사를 생산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국제뉴스에 대한 기사만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네. 국내 정치, 사회에 관한 이슈도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1시간에 2-3개의 뉴스를 국제 분야에서 국내 정치, 사회 분야까지 아우를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을 갖고 있는 기자가 국내에 있다는 것이 놀라울 뿐만 아니라 그런 기자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느냐면은 이 기사들은 실 뉴스로서의 가치를 평가를 하기도 민망할 수준에 있다는 것입니다.